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돈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운용하는 데에는 은행도 나쁘지 않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일하는 기간 동안에 벌어온 돈으로 은퇴 이후에 30년, 40년을 살아야 된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쵸? 그때 가서 은퇴 직전에 무언가 투자해 보려고 하면 걱정도 되고 이 돈 까먹는 거 아닐까?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이 돈을 잘 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선정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초저금리 시대 꼭 챙겨야 하는 필수 투자 전략 베스트 3입니다. 요 세 가지 여러분 뭔지 예상하셨죠? 첫 번째는 당연히 복리입니다. 내 돈을 복리로, 물가도 복리로 올라가니까요. 복리로 잘 활용을 해서 높은 수익률로 최대한 가져가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되면 얼마나 좋을까? 비과세 혜택, 세액공제 혜택도 일부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식입니다. 주식을 빼놓고는 투자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리입니다. 여러분 복리가 뭔지 다들 아시죠? 원리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물가는 복리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돈, 내가 운영하는 돈도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게 운용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복리 수익률 5%냐 7%냐 10%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이자가 차이가 나는지 시각적으로 한번 볼 거고요. 직접 복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 와야 돼요. 뭔가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복리 혜택 누려야 되는 거구나, 복리 투자 해야 되는 거구나. 그쵸?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라는 거 같이 한번 볼 거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자, 왼쪽에는 시간입니다. 1년부터 40년까지 나와 있고요. 원금, 돈 투자는 100만원씩 계속해서 매월 넣는 거예요. 처음에 1년 차이는 1억 1200, 10년 차이는 1억 2000, 40년 넣었을 때는 4억 8천 원금입니다. 그 원금에 대해서 5% 이자를 매년 주는 거죠. 그리고 7%, 10% 이자를 줄 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실 여기 초반에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여기 이자 많이 줄 때가 조금 더 높겠지만 현격한 차이가 나진 않아요. 10년 한번 지났을 때부터 한번 볼게요. 원금은 1억 2천이죠. 그리고 5% 이자일 때는 1억 5천 6백 정도 됩니다. 10% 이자일 때에는 2억 6백만 원입니다. 약 5천만 원의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꽤 나지만 이것도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닙니다. 자, 우리는 20년, 30년, 40년 때 한번 볼게요. 20년 2억 4천을 넣었고요. 원금을 5% 이자면 4억 1200입니다. 10% 이자면 7억 6,500이에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30년, 10년을 더 넣었어요. 원금 3억 6천이고요. 5% 이자일 때 8억 3,500, 10% 이자일 때 22억 7,900입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그쵸? 40년, 원금 4억 8천이고요. 5% 이자를 받았을 때 15억 3,200이고요. 10% 이자를 받았을 때는 63억 7,600만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수익률에 따라서 차이도 분명히 나지만 시간에 따라서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시간에 따라서 차이 나는 거 한번 볼까요? 5% 이자일 때 이렇게 돈이 정말 눈땡이처럼 불어나요. 나중에는 4억 8천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평생 월급 500만원 만들기, 연금 500만원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30년을 500만원을 받으려면 18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 중에 국민연금이 일부 해주고 기업연금이 일부 해주고 제가 계산해드린 게 한 12억 4천 정도를 만들면 돼요. 개인연금 또는 주식으로. 또는 다른 것도 상관은 없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려면 이 12억 4천을 만들려면 한 적어도 5억 6억은 있어서 이걸 불려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먼저 포기를 하면 돼요. 첫 번째는 화로운 주택을 포기해 주시면 돼요.
주택을 아예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절약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입니다. 무리한 자녀 교육 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부부가 노후에만 집중을 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표로도 증명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지금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5% 이자 복리를 얻을 수 있니? 10%는 할 수 있니? 이게 문제인 거죠.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65세, 70세라면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65세, 70세면서 연금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임대 수익이 있다고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당장 이렇게 긴 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하겠죠. 조금 더 이제 40대다, 50대 초반이다, 또는 30대다, 20대다 그러면 너무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면 많은 수익을 보려면 그쵸? 10% 이상 수익을 보려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투자 기간, 시간이 길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렌 버핏도 이야기했죠. 10년 이상 투자할 거 아니면 투자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거를 표로 나온 게 있어요. 여기 같이 볼게요. 자, 투자 기간입니다. 투자 기간에 따른 마이너스 확률이에요. 요렇게 처음에 1년간 투자하면 마이너스 확률은 35%입니다. 그러다가 2년, 3년, 4년, 5년, 6년째 되니까 마이너스 확률이 없네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투자를 했을 때 이야기예요. 분산을 하고요. 여윳돈을 하고요. 산업군별로 적절하게 이렇게 배정을 했고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을 했을 때. 그쵸? 그러면 우리한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지금 50세예요. 50세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퇴직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있다면 투자를 10년 이상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코스피가 2년 이상 폭락한 적이 딱 3번 있어요. 2000년대 이후에는 한 번도 없고요. 이번에도 폭락하고 한 3개월, 4개월 만에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자, 10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리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공부와 경험은 필요합니다. 그게 선행돼야 되고요. 적당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밴드나 개인적인 강의나 통화를 통해서 제 회원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자, 비과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세수 확대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 2050년도에 고갈되고요. 이대로라면 우리 건강보험 2025년도에 고갈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2022년 2년 남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고갈되도록 안 놔둘 거잖아요. 나라에서. 세수 확대될 겁니다. 보장 축소될 거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본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제 혜택을 챙겨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기본이 비과세와 세액공제입니다. 비과세 끝판왕은 보험사, 생명보험사 상품이에요. 그쵸? 비과세 상품 꼭 챙겨야 돼요. 비과세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건데 제발 종신보험으로 저축하지 마시고요. 또 이 변액보험을 10년짜리를 가입을 해서 10년 뒤에 해지하시면 안 돼요. 10년 있으면 원금은 훨씬 초과할 거예요. 제 고객분들은 지금 2년째도 원금 초과하신 분이 계시고 5년 정도 됐는데 원금을 훌쩍 초과하셨거든요. 해지한 금액 기준으로. 10년이면 원금을 초과하겠지만 그 이자 보려고 우리가 이거 사업비 낸 거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수수료 낸 거. 훨씬 더 이자를 많이 냈을 때 비과세는 비로소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인덱스 펀드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걸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비과세 또는 인덱스 요런 그쵸? 툴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일단 비과세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게 제로죠. 내가 들어간 원금이 1억인데 시간이 한 15년, 20년 지나서 2배가 됐어요. 그쵸? 그럼 1억을 벌었죠? 이 1억에 대해서 1원도 세금을 안 내는 게 바로 비과세입니다. 세액공제는 뭘까요? 세액공제는 크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뭐 요 정도 있을 건데 연금저축보험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공시이율 상품이고 최저보증률이 너무 낮아서 절대 안 돼요. 연금저축펀드나 IRP 제가 영상으로 다뤄놓은 게 있습니다. 월 400 또는 700 한도로 연봉 5,500 기준으로 그 이하인 분들은 16.5% 낸 돈에 700만원을 냈다면 16.5% 거의 110만원 정도 되죠. 114만원 그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5,500 이상이라면 13.2%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단리 수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비과세 세액공제 손해보지 않고 100%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로. 하나를 가져가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하고 싶으면 나눠서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젊은 분들은 웬만하면 비과세를 먼저 챙기세요. 연말정산 너무 욕심내면 세액공제 욕심내면 안 됩니다. 스타일러가 다 됐네요 또. 그렇죠. 비과세를 먼저 챙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비용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집을 이사 갈 수도 있고요. 차를 살 수도 있고요. 바꿀 수도 있고요.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유학도 보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적인 이벤트들이 생기는데 이 세액공제 상품 있잖아요. 연금저축 펀드나 IRP는 돈을 찾아 쓸 수가 없어요. 찾아 쓰는 순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내가 혜택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뱉어야 돼요. 원리금에 대해서 뱉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덜컥 연말정산 때문에 이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했다가 손해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돈을 이 돈은 진짜 노후에 쓸 거야 라고 이제 돈을 넣고 이제 그만큼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보시는 게 현명해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이제 차갈수록 40대 중반 후반 되면 이제 자녀들에 대한 비용 그리고 또 우리 집이나 차에 대한 비용들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자산도 형성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거고 그때부터는 이 세액공제에다가 올인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과세를 먼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는 세액공제 일단은 같이 가입을 하시든지 하시다가 비중은 이 세액공제는 자유납이기 때문에 이 연말정산 여기 변액으로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여기 세액공제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비과세나 세액공제 상품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컨텐츠로 이걸 집중적으로 설명해놓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 여러분들 마음이 숙제죠, 그렇죠? 누가 투자한다고 하면 부러운 마음은 있는데 막상 내가 하려니까 겁나고 안 해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주식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주식은 시장은 반드시 상승해요. 코스피가 이번에 증명해냈잖아요. 물론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식은 우상향입니다. 주식이 우상향인 이유는 뭐죠? 지수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수가 우상향인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2100 정도 되나요? 2100 정도 된다고 치고 요게 장기적으로는 3000, 4000, 5000, 10,000, 2만 간다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쵸? 그 이유는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물가는 누가 결정을 해요? 누가 조율을 해요? 결정은 아니지만 물가는 중앙은행에서 그쵸? 한국은행에서 통제를 합니다. 금리 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요. 물가 안정은 적당한 수준으로 오르는 것을 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안정이 아니라 그거를 금리로 조율을 합니다. 정책을 펴는 거죠.
농심에서 판매되는 라면이 한 개 100원이었는데 시간이 20년, 30년 지나서 한 개에 1,000원에 판매됩니다. 10배가 올랐네요. 그러면 그 회사의 매출도 10배가 오를 것이고 순이익도 10배가 오를 것이고 그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이 자산이 형성되는 주식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10배가 올라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한 개 종목에만 투자하면 망할 수가 있지만 운영을 잘못하면 여러 개 종목, 우리나라 주식에는 거의 2,000개 종목이 상장이 돼 있어요. 여러 개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 개 산업군에 분산해서 장기 투자한다면 물가 상승률만큼 지수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오르면 과연 그 상승하는 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공부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예요. 여유자금으로 분산 투자하고 비중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그 상승분 이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코스피가 오르는 것보다 내가 구성해놓은 종목이 더 올라요. 왜? 나는 상장 폐지되는 부채가 너무 많고 매출이 안 나오는 종목을 안 살 거니까. 근데 코스피나 코스닥에는 그런 종목도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그 상승분 이상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절대 겁먹지 마세요. 처음에는 매달 10만 원으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코칭을 받으면서, 강의 들어보면서, 리뷰 받으면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10종목, 20종목 늘어나고 30종목 늘어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출렁이는 게 아니구나. 내가 5년 뒤에 집을 살 거니까 5년 뒤에 우리의 장가를 보낼 거니까 적어도 앞으로 한 2, 3년 뒤에는 그만큼의 현금 비중은 이렇게 해놔야겠네. 그만큼은 안전자산으로 변액에 있는 금펀드나 달러나 이런 것 쪽으로 채권이나 쪽으로 좀 넣어놔야겠네. 아니면 찾아서 현금으로 가져 있어야겠네. 이런 투자 원칙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은 결국에는 상승해요. 삼성전자가 그걸 증명했죠. 제가 처음에 주식 공부할 때 2009년쯤이에요. 삼성전자가 60만 원이었습니다. 60만 원. 근데 이게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 팔아야 된다. 라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150만 원이 갔어요. 그러니까 또 팔아야 된대요. 200만 원이 갔어요. 결국 이게 얼마나 갔죠? 네, 300만 원 갔어요. 그리고 다시 25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액면분할 50분의 1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거 지금 5만 원이라는 수치는 옛날 250만 원이랑 동급인 거죠. 결국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서 내 마음이 너무 조바심이 나는 거지. 왜? 당장 이거 난 내년에 써야 될 돈인데 여윳돈이 아니었던 거지. 또 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나 역량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잠깐 떨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얘들이 정말 핵심 기술이고 얘들밖에 못하고 얘들이 최고면 잠깐 떨어져도 멘탈이 버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왜 못 버틸까요? 지금 얘는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내 관심 종목에 있던 현대차나 다른 종목은 막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이거 팔고 다른 쪽으로 옮겨갈까? 근데 막상 또 옮겨가면 또 그게 떨어져요. 그렇죠? 이런 원칙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안 파는 기술을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 전에 유키지에 그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이 나오셔서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안 파는 기술을 익히는 게 주식 공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파는 기술.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요거를 우리가 원칙을 만드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원칙을 지키는 게 기술입니다. 경험이고요. 그쵸? 그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는 힘드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저번 컨텐츠에서 월 500 만들기,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막 화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면 5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우리한테. 월 1% 내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수익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월 1% 수익 내는 거 쉬워요.
문제는 뭐냐면 5억으로 1% 내는 건 어려워요. 5천만 원으로 1% 내는 거는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거는 우리가 경매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고 경험해 나갈 거잖아요. 지금 5억으로 월 1%를 어떻게 해요? 5억 만들기도 힘들죠. 근데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1% 운영 못합니다. 근데 10년 뒤, 20년 뒤에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도 해봐야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거창하게 제가 제목을 선정을 해서 초저금리 시대 꼭 챙겨야 하는 필수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복리 혜택 봐야 되고요. 주식은 복리입니다. 투자는 복리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비과세 상품 세액공제도 어느 정도 챙겨 가셔야 돼요. 세금 혜택 준다는데 왜 안 가져가요? 그쵸? 요게 다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관리해 나가면 나중에 우리 은퇴 이후의 삶이 어느 정도 답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 덮어두고 안 보다 보면 어느새 바로 코앞에 안대를 딱 벗었는데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게 은퇴입니다. 노후예요. 우리가 같이 복리, 비과세, 세액공제 혜택 보면서 조금씩 공부해 나가고 투자해 나가다 보면 분명 우리의 금융 체질도 개선되어 있을 거고 나중에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회원분들이 그렇게 되고 계세요. 네. 그렇게 되도록 옆에서 든든하게 돕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화살표 눌러서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